윤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관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제가 반기문 총장님 최근에 아주 만나 뵙고 긍정적이시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법원 판결, 국제법 또 한일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야당 의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야 어떻게 이렇게 평가가 다를 수 있을까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합니다. 이게 삼전도의 굴욕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위대의 군합발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더럽힐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아닙니까?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호텔 종업원, 뭐 한해다 공원 직원, 뭐 여러 사람부터 열렬히 환영을 받았다. 얼마나 줬으면 저렇게 받았냐?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한국 대통령이죠. 당연히 그런 논리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능라도 최저 경기장에서 북한인이 15만 명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이 줬으면 그런 환호를 받았습니까? 그런 논리라면은 문재인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 아닙니까? 그럼 왜 야당 의원들의 평가가 이렇게 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당 대표의 이 어떤 사법 리스크 방어 아니면은 그 사법 리스크에 향해 있는 눈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거다라는 일각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을 자제하겠습니다. 그 지난 정부에서 과연 한일 간에 어떤 진실한 대화가 있었습니까?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싸고 정말로 어떤 논의조차 있었습니까? 한일 관계는 거의 방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방치 상태에 있었죠. 저는 이번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포괄적 사죄로 나오고 우리가 원한 만큼의 어떤 적극적 호응을 안 한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학습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장관님 한번 보십시오. 우리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2019년 1월 외교적 협의 요청했어요. 그때 아예 응하지 않았어요. 2019년 5월인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또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청해요. 안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전혀 응하지 않고 반일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했죠. 화해치유재단 해산시켰죠. 그리고 또 합의 파기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도대체 왜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꼴대를 왜 매번 옮기냐. 이런 불신이 증폭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일단 결국 첫 발을 내린 거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한일 간의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발언한 거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시죠? 네. 우리가 한일 관계에 있어 대장전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 얘기하죠. 맞죠? 맞습니다. 그거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 아닙니까? 깁니까? 대단히 큰 결단이었다고 결단이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낙연 전 총리께서 기자 시절에 한 3, 4년 전 그 결단이 있기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왜 우리 피해자는 맨날 과거에만 몰두하냐? 또 가해자는 미래에만 하냐? 오히려 역으로 피해자가 먼저 화해손을 내밀어서 한일 관계를 극복해보자.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하면은 광폭적인 친행보를 보여주셨던 대통령입니다. 일본의 그 히로히토 일왕이 사망했을 때 서울 주재 일본 대사관에서 90도로 전하신 분입니다. 또 대통령이 되자마자 일왕이 아니라 천황을 호칭하신 분이고 당시 1998년 오부치 선언할 때도 보면은 우리 한국 국민 한 80%가 반대를 하는데도 문화 개방을 밀어붙이셨죠. 위대한 결단을 내리셨죠. 그래서 한류 열풍이 일본에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 김대중 정신을 실천한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김대중 정신한 게 뭐냐면은
가해자 피해자의 어떤 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므로써 가해자의 사과 협력을 이끌어내자.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통큰 결단이고 김대중 대통령의 한일 관계의 정신, 이것을 우리 대통령이 실천에 옮긴 겁니다. 결국 김대중 정신을, 윤석열 정신을 만든 게 우리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또 하나, 장관님, 그 지소미아 관계에 있어 지소미아가 선택적 사항입니까? 아니면 필수적 사항입니까? 지금 북한의 고조되는 핵과 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해서 한국과 일본이 그 한반도 그 북한의 그 억제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2020년인가요? 외교통일위원장 시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했습니다. 그때 우리 합참에서 430km 또 690km 날아갔다고 했어요. 그 다음날 600km 두 발 다 600km 정저한 적이 있어요. 그때 지소미아가 작동을 한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게 발사 지점을 알아도 이게 떨어지는 낙하 지점 모르거든요. 지소미아는 완전히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고,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정찰 위성이 몇 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에 군 정찰 위성이 몇 기가 있습니까, 장관님? 우리 군 정찰 유성이요. 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죠. 일본 몇 기나 가지고 있습니까? 한 1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 7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 간의 군사적 협력은 북핵 미사일의 고도화된 시점에서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사항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상현 수고 많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김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년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의원입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성공적인 한일 정상회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구력 외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한일이 미래로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일본 왕을 천황으로 부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 왕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에게 심대한 고통을 준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천황으로 불러달라고 요구도 안 하는데 천황으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보면 이건 뭡니까? 이건 매국행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시에 일본의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여기에 대한 우리 한국인들 관심이 많았습니다. 문화 개방을 하게 되면 한국은 다시 일본의 문화 식민지가 된다 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문화 개방해라 이렇게 밀어붙였습니다. 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의원님이 하는 기준으로 보면 이건 심각한 매국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한 것은 우리 한국과 일본은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된다. 이런 해안을 가지고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우리 문화 한류가 일본 열도를 휩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해안을 가지고 용단을 내린 것 아닙니까, 장관님?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인의 얘기를 듣고 뭐 했다.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우리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이런 발언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정말 자성해야 됩니다. 그럼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도 무속인의 얘기를 듣고 그런 용단을 내렸습니까? 제가 이번 그 한일 정상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저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외교부 장관님과 함께 현지에서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대통령과 동행했던 우리 경제단체장들과 일본의 경제단체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대통령의 이번 용단으로 인해서 양국 경제협력 기반이 마련됐다고 모두가 환영하는 분위기 일색이었습니다. 특히 수출 규제 이 철폐 조치 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있는 일본 기업과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업들이 지금 어려운데 지금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일본에 있는 우리 제1교포 기업들도 대화하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현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은 연일 미사일 발사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핵탄두 공중폭발 시험까지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국민을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이런 심각한 안보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일본 수상을 만나서 지소미아를 바로 완전하게 정상화시켰습니다. 이게 국가를 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성과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외교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관광 등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자. 이래서 우리 해당 분야의 관계자들이 굉장히 지금 기대가 큽니다, 지금. 특히 제1동포들 그 간담회에서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정부의 한일 관계가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제1동포들이 생업에 지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이 컸다. 우리 대통령께서 용단으로 인해서 이 일본에 와서 이리 정상회담을 해주니까 정말 감사하다고 눈물을 결성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개요대학 특강 때는 우리 대통령이 특강 하시는데 거기 참석한 한일 양국 학생들은 양국 청년들의 교류 활성화에 양국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적극 지원하겠다. 여기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를 제가 봤습니다. 네. 지금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7개국 G7 정상회담에 우리 대통령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격이 그만큼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외교 성과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굴욕 외교입니까? 지금 일본 정치권에서는 집권 자민당뿐만 아니라 연립여당인 공명당 그리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그 당대표와 당 지도부가 우리 대통령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용단을 환영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가서 굴욕 예고를 한 겁니까? 심지어 일본의 민주당은 한국의 민주당이 왜 저토록 우리 한일 정상회담을 반대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일본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 장관님 들었지 않습니까? 들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용단에 대해서 미국, EU 등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다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굴욕외교고 뭐가 무능외교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선동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우리 한일 관계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지난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방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나라의 안보도 경제도 모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양국 국민 사이의 감정이 아주 나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제1동포들이 살려달라고 호소를 해도 그걸 외면했습니다. 이게 애국 외교입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용단을 잘 내렸고 이번에 가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잘 추진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우리 외교부도 이 성과를 홍보를 제대로 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부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철저하게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외교부에서 홍보에도 앞으로 더욱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제1동포 그 45만 분들이 이번에 가장 기뻐하고 기대가 가장 큰 분들이었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직격탄을 맞는 분들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현해탄에 돌을 던지면 그 돌은 우리가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파 왔습니다. 이제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면 우리 제일 동포들도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그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익을 위한 주도적 결단을 굴종이라고 이렇게 비하하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친일 프레임을 씌우거나 또 무속인을 끌어들이거나 이런 정치적 선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